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요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모르실 텐데, 요즘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지난 대선 직전에 그 JTBC하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의혹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허위, 가짜 뉴스였다는 것. 그래서 지금 대선 여론 조작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방송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하나 인사이트를 얻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인터넷 언론 매체에 싣는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에서 제가 최근에 다룬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제목을 뉴스타파 논란과 선택적 진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헌법이 규정하거나 헌법상 원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변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 기자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죠. 그 권리를 실현하거나 또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자격을 갖습니다. 언론인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 지위를 갖습니다. 이 두 직업이 헌법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을 두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뢰인의 대리인이죠. 변호사법은 그래서 위임인인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 의무를 해태하면 제재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과의 위임 계약에 따른 또 손해배상 의무도 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변호사법은 심지어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된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언론인은 보도에 있어서 의뢰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도에 있어서 특정인이나 특정 진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요. 또 그들의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이러한 구별되는 직업적 특성에 기인해서 직업윤리 측면에서도 변호사와 언론인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찾고 법리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하지 않아야 한다는 변호사법상 제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즉, 의뢰인 편의 진실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언론인은 사람이나 어떤 진영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런 분쟁 사항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불편부당한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품거나 예단해서 사실관계를 정하고 미리 딱 사실관계를 자기가 딱 정하고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딱 그 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찾거나
그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충한 주장과 상반된 증거가 있으면 보도에서 모두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독자가 하도록 해야죠. 언론중재법이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바로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언론인은 어느 한편의 진실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인과 변호사가 찾는 진실은 다르죠. 엄연히 다릅니다. 특히 파급력과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언론이 다루는 진실, 언론이 찾고자 하는 진실이 더 큽니다. 언론의 오보나 과장 보도로 무고하게 사람이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쫓는 진실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고요. 그 진실을 쫓는 취재와 보도는 더 공익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언론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책무를 언론사에게, 언론인에게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3일 전이죠. 대장동 사건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김만배 씨의 윤석열 검사가 검사 시절에 피의자 조아무개를 봐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부 언론 매체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 관련해서 그 관련 피의자인 조아무개를 봐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조아무개에게 커피를 타줬다라고 한 주장과 겹치면서 결국은 그 김만배 씨의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짓인데,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줬다라는 거죠. 이런 자극적인 말과 겹치면서 결국은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지금 거셉니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김만배 씨 발언을 부정하는 그 원진술자 조아무개 씨의 진술이 있음에도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에서 대화 녹음과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또 뉴스타파 그 방송에 앞서서 종편 JTBC 뉴스 방송이 그 조아무개에서 김만배 진술과 상충하는 진술을 듣고서도, 그러니까 JTBC 뉴스 기자가 김만배 씨 진술의 원진술자인 그 조아무개 씨로부터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김만배 씨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를 만났고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당사자 조아무개 씨의 진술을 얻었으면서도 뉴스 보도에서 김만배 진술만을 보도하고 이 조아무개 진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담당 기자가 조아무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진술자의 진술보다 그 원진술자의 진술을 전달한 김만배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JTBC 방송은 최근에 뉴스 방송에서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죠.
김만배 대화 녹음의 당사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그 대화 녹음 직후에 그의 책값으로 김만배에게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당한 책값이라는 신학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녹음과 뉴스타파의 그 녹음 파일을 제보한 그 저희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과연 뉴스타파가 정말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지켰고 그리고 그 진실을 쫓는 노력을 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만배 전문 진술의 원 진술자인 조 아무개가 김만배 진술 내용을 부정하였음에도 대선 예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조 아무개 진술의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숨기고 김만배 진술만을 보도한 그 JTBC의 그 행태, 그리고 본선거 3일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 대화 녹음 파일을 제공한 사람이 사실 언론계에 있다고 하면 반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일이거든요.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그 사람이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한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면 더 철저히 검증을 했어야 하고요. 특히 그 녹음 파일 일부도 또 짜깁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짜깁기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조 아무개를 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과장해서 왜곡해서 보낸 것, 이것은 언론 윤리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과연 뉴스타파가 쫓는다고 하는, 항상 그들은 말하죠, 그 진실은 혹시 이재명 후보 편의 진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 관련 언론사 뉴스타파나 JTBC가 그 방송으로 이익을 보는 쪽과 결탁하지 않았고 관련 언론인이 평양적 진실을 찾기 위한 욕심에서 한 것이었다라고 나중에 수사 결과나 그런 데에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뉴스타파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권력과 그다음에 또 재벌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 언론사라는 걸 표방을 했고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 했잖아요. 그런 뉴스타파가 매우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 그런 보도 행태를 했다는 점,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대선 국면의 그런 방송 보도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뉴스타파 방송 영상을 보면 항상 말미에 이 고 리영희 선생의 이 생전 녹화 영상이 나오죠. 이 고 리영희 선생, 어떻게 보면 진보계에서 아주 존경하는 해직 언론인 출신이자 교수이죠. 예,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 영상에서 항상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언론인이 목숨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애국도 아니고 진실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뉴스타파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실이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뉴스 그 문제 지금 그 보도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보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국가도 아니고 애국도 아닌 한 진영이었다. 한 정치 진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뉴스타파에게는 뼈아픈 지적이겠지만 그럴 수밖에 보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